결국은 다시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보금자리 같은 거를 시행할 때가 된 거죠. 3기 신도시 했으니까 되잖아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주택 가격이 앙등할 때는 그냥 그에 수반하는 폭발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재건축 재개발 열심히 합시다 이건 뭐 그냥 애들 장난이고, 재건축 재개발 열심히 해서 주택 가격이 잡힌 거는 한국 70년 역사에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집중편을 갖고 왔는데, 그린벨트를 푸냐? 약간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시사저널에서 기사도 한번 냈었고요. 보고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지금 진짜 확실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공급과 관련해서 뭐 거의 대통령실 전체가 이쪽으로 완전 매몰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급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논의를 속도를 내고 있다. 잇따른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은 민심 이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권에서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남아있는 그린벨트는 150제곱킬로미터인데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 수준이고, 이게 다 산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서초가 제일 많고 강서, 노원, 은평 순으로 많다. 그리고 제곱킬로미터가 집 몇 채 들어가냐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곱킬로미터당 그냥 10,000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용적률을 더 높이면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제곱킬로미터당 10,000채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150제곱킬로미터는 150만 호가 들어가겠죠. 이게 25평, 34평 아파트 기준이니까 40이나 60제곱미터로 환산하면은 이제 할증을 해가지고 더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다 산이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평지가 강남, 서초, 송파에 많아요. 그리고 강동구나 이런 쪽 가보시면은 과거에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그냥 하남미사 신도시 지었잖아요. 이런 논의를 하는 이유는 시계추를 15년 전으로 땡겨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걸 지었었는데,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의 여기 땅 위치를 보시면은 세곡, 내곡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남미사 신도시, 광명시 보금자리, 이게 현재 3기 신도시죠. 이 중에 상당수는 3기 신도시가 또 되기도 했지만은 과거부터 어디를 어떻게 풀겠다 이런 논리들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거가 실제로 2010년부터 작동을 했습니다. 이제 실제 실거래가를 보시면은 이게 빨간색이 매매 실거래가이고 파란색이 전세인데, 빨간색만 보시면 빨간색 매매 실거래가가 이제 소위 하락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그러니까 실거래 지수가 하락을 한 겁니다. 60에서 50 초반으로 하락을 했는데 3년에 걸쳐서 꾸준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락장이라고 인식을 한 게 2010년부터 12년 정도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행이 보금자리 시행,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보금자리를 없애버리죠. 13년 4월에. 박근혜 정부가 없애고 나서 그 다음에 신도시도 없애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공급을 완전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면서 14년부터 시장이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의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던 대책을 당시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갖고 계셨는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집을 너무 없앴다, 이런 수도권이 주택 공급이 없으면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막 책을 썼는데, 그게 지금도 12년에 걸쳐서 공급 부족론의 원류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보금자리 같은 거를 시행할 때가 된 거죠. 3기 신도시 했으니까 되잖아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주택 가격이 앙등할 때는 그냥 그에 수반하는 폭발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재건축 재개발 열심히 합시다 이건 뭐 그냥 애들 장난이고, 재건축 재개발 열심히 해서 주택 가격이 잡힌 거는 한국 70년 역사에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보면은 서울 남부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택 공급 전체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이명박 정부 때도 보면은 서울에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서울의 근교에 지은 거예요. 교통망이 좋았던. 1기 신도시 짓고 나서 서울이 하락을 했는데, 1기 신도시가 서울에 지어진 겁니까? 1기 신도시지.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지어야지 하락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에 붙어서 지으면은 하락을 해왔어요. 지난 40년의 역사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이 필요한데 왜 서울에 안 짓고 경기도에 짓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가계는 소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소득 안에서 적정한 비중만큼 주거비를 써야 되는 건데,
주택가격이 높으면은 거기를 선택할 수가 없는데 대안 선택지가 합리적으로 공급되면 거기를 선택하는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수요가 완화가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건데, 일단 최근에 경기 북부 쪽에 있는 그런 그린벨트들, 주한미군 반환부지나 이렇게 많은지가 몰랐네. 이게 1억 1000 제곱미터잖아요. 1억 제곱미터는 100km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전체에 있는 그린벨트가 산 다 포함해가지고 150km 제곱인데, 서울 전체는 600km 제곱이니까 서울 면적 4분의 1이 그린벨트인데, 미군 반환부지가 100km 제곱이니까 서울 면적의 6분의 1인데 적지 않은 면적인 것 같고, 심지어 이제 땅도 평활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주택으로 환산하면은 그냥 100만 채 이상을 지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중에 제일 큰 게 파주의 불사의 훈련장인데, 이제 파주에 있는 거랑 그다음 의정부 동두천이 미군 기지 대부분이고 용산도 이제 일부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파주에만 7,800만 제곱미터니까 이게 이제 75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고, 어마어마한 면적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 부대 반환 부지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기재부가 처리하는 그런 자산이고, LH를 통해 가지고 개발할 수도 있고, 국유지 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발할 수가 있는데, 새 정부에서는 기재부가 주택 공급에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인 걸 보면은 국방부 관련한 그런 땅들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린벨트는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그린벨트와 국방부 땅이랑 등등 해서 공급을 쏟아낼지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제 공급 대책을 보실 때 결국 코어는 이겁니다. 공급 대책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재건축 재개발 가격은 진짜 처상승할 거예요. 그냥 큰 상승을 할 겁니다. 규제 완화로 가면은. 재건축 재개발 풀어가지고 주택시장 안정화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어쨌든 요즘은 더민주 사람들도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걸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마치 뭐 대단한 공급인 것처럼 공급이 있으면 서울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안정화되고 그런 거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고 결국 그린벨트 풀어야 돼. 근데 풀지 말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죠? 만약에 푼다 그러면은 컨센서스 상회하는 큰 공급인 건데, 만약에 풀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런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 잡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공급 부족인 거죠. 그러면은 수요 규제 정책만 주구장창 내야 되는데, 수요 규제 정책이 장기적인 그런 대책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공급을 볼 때는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약 10년에 걸친 장기 공급 계획이 되게 짱짱하게 나오는 거 아니고서는 작동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부분만 확실히 말하고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